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6장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그런 감정의 대상에 매여 있으면 사념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에 고정되고 그러면 당신은 펜듈럼에 붙잡혀 당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널려있는 해당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삶에서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 가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삶 밖으로 어떤 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다. 회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 삶 속으로 끌어오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다. 회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다.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삶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당신이 라디오 수신기라고 가정해 보라.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매일같이 진절머리 나는 방송을 듣는다. 그 방송이란 바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다. 그러니 그저 다른 주파수로 다이얼을 돌려라. 당신과 세상 사이에 철의 장막을 쳐놓는다면 좋지 않은 펜듈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런 철갑의 보호막 속에 있게 되면 당신은 이렇게 혼잣말을 할 것이다. 난 꽉 막힌 벽이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 나에게 다가올 길은 없어. 그런 보호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이 아닌 실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아간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보호의 장의 에너지는 애초에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펜듈럼의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펜듈럼이 노리는 바다. 펜듈럼은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기쁜 마음에서 주든 분노하는 마음에서 주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펜듈럼은 그저 에너지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펜듈럼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비어 있음이다. 내가 텅 비어 있다면 무엇으로도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다. 펜듈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나는 단순히 그것을 무시한다. 펜듈럼의 에너지는 나를 그냥 통과해 가버린다.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펜듈럼의 게임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펜듈럼에게 나는 텅 비어 있는 존재다. 펜듈럼의 주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지지자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펜듈럼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당신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간다. 펜듈럼은 오직 게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달리 말해 펜듈럼의 주파수에 맞춰 사념 에너지를 방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개가 짖으며 당신을 따라오고 있다. 당신이 뒤를 돌아보면 개는 더 큰 소리로 짖을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적하기 시작하면 개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 당신을 뒤쫓을 것이다. 사실 개는 소동 부릴 만한 대상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간단하게 무시해 버린다면 개는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이다. 개에게는 무시당했다고 모욕감을 느끼는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개는 에너지를 얻어내려는 목표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자, 이제 개를 말썽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과 바꾸어 놓고 생각하라. 이 모델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귀찮게 한다면 그에게 파괴적인 펜듈럼 모델을 적용시켜 보라. 아마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 말썽꾼을 잠잠해지게 만들 방법이 없다면 그저 그의 도발에 반응하기를 멈춰라. 그를 무시하라. 당신이 그에게 에너지를 대주기를 멈추지 않는 한 그는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와의 싸움에 말려들어 직접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말없이 그를 증오하면서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도 있다. 에너지 대주기를 멈춘다는 것은 그 말썽꾼에 대해 생각하기를 일절 멈추는 것이다. 당신의 머리에서 그를 그냥 몰아내 버려라. 자신에게 그저
이렇게 말하라.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펜듈럼을 간단히 무시해 버릴 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예를 들어 사장이 당신을 야단치기 위해 호출한다고 하자.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은 모두 에너지의 손실을 가져온다. 두 경우 모두 펜듈럼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펜듈럼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단지 펜듈럼 게임을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명심하는 것이다. 우악스러운 사내가 큰 망치로 당신을 내려치려 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당신은 거기에 맞설 방법이 없다. 방어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 그 순간에 그저 옆으로 비껴서라. 그러면 그 덩치 큰 사내는 자기가 휘두른 망치를 따라 허공으로 나가 떨어진다. 이것은 펜듈럼이 당신을 잡지 못하고 허공으로 헛발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와 동일한 원리다. 합기도에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방어자는 공격자의 팔을 잡고 마치 손님을 가볍게 배웅하는 것처럼 잠시 함께 가주다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풀어놓는다. 그러면 공격자는 처음 노렸던 방향으로 자신이 나가 떨어진다. 비밀은 오로지 방어자가 공격자에게 결코 맞서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방어자는 공격자의 길에 합류해서 잠시 그와 함께 간다. 그런 다음 그를 놓아 보내주는 것이다. 공격자의 에너지는 허공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방어자가 텅 비어 있다면 붙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유연한 작전 뒤에 숨겨진 기술은 무엇일까? 기본은 펜듈럼이 처음에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가 옆으로 재치 있게 살짝 비켜나서 펜듈럼의 움직임을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얌전히 돌려놓는다. 예를 들면 열성적인 상사가 당신에게 일을 잔뜩 맡기면서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당신은 그 일을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면 아예 그 일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방어를 위한 논쟁을 벌인다면 상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에게 복종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결정난 일에 반항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해 주라. 펜듈럼이 최초의 충동을 소진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런 다음 그와 함께 부드럽게 일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하라. 이때 당신은 상사의 사념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의 주파수로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충동은 아무런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잠잠히 가라앉을 것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아는 척 하지 말라. 뭐든지 긍정하고 논쟁을 피하라. 단지 그의 조언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할 수 있을지, 어쩌면 다른 직원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지 물어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펜듈럼을 따라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 게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깥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한다. 펜듈럼은 게임에 완전히 몰두해서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펜듈럼의 게임이다. 펜듈럼이 결정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조언을 구한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던 그 에너지가 다른 해결책이나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당신에 관한 한 펜듈럼은 헛발질을 할 것이다.